행자나라 공룡방송 콩 까는 시간입니다. 오늘 무슨 콩 갖고 오셨습니까? 원더콩입니다. 동정자님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좀 가볍게 네.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조국 네. 얘기부터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조국이라는 사람을 보면 네. 이 사람이 1982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서울대 1982년은 학력고사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눈치만 잘 보면은 아무나 서울법대를 들어갔던 그때 그 그런 기억나요. 시기이고. 점수 높은 사람하고 엄청 낮은 사람하고 다 서울법대 들어갔죠.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죠. 당시 학력고사가 340점 만점인데 보통 330점은 넘어야지 서울법대에 들어가는데 300점이 안 된 사람이 290 몇 점인 사람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간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조국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중간 학교를 그만뒀고 맞아요. 그만둬서 못 따라가서 그만뒀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조국이 오늘 재밌는 얘기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조국이 이제 직접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평택을 해. 네. 자기 기준으로 평택군에 자기 기준으로 이제 평택군에 네. 출마를 했고 예, 예. 그리고 은퇴가 밤탱이 되면서 예.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자기가 그 뭐 민주당의 김영남과 그다음에 그 진보당의 김재현을 한테 이제 우리 그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 중심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공동 공약을 이제 하자라고 하면서 뭐 평택 뭐 특별법이니 이제 뭐 검찰과 특법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기자들은 궁금한 게 그거거든. 단일화 하나는 단일화. 그렇죠. 그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게 그 지금 뭐 시대 정신이 검찰 개혁이고 그런데 이런 검찰 개혁에 반대되는 김영남 같은 사람을 그 국회의원 시켜서 국회 들어보면 되겠냐? 뭐 이 사람은 김영남은 필요하면 이재명 네가 임명주로 어디 보내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 해라. 그러면서 단일화에겐 거의 안 들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시민들이 단일화를 거의 안 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런데 만약 황교안이랑 그 유이동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유이동이 여론조사에서 1위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럼 그땐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다. 네네. 그럼 뭐 그땐 단일화 하겠다는 얘기겠지. 우리 단순한 사람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럼 유이동이 여론조사에서 1위가 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평택군에서 평택을에서 네. 유이동이 제일 앞선다라는 거 얘기 아니야. 네. 그럼 유이동 지지하는 사람 국민이 아니야? 이게 조국의 항상 조국이나 이재명의 발상이라니까.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야. 평택을에서 유이동이 1위가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뭘 하서든 그러면 평택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유이동을 지지한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면 내가 단일화 김재현이나 김영남과 단일화 논의를 해보겠다.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국민은 자기 국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유이동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 거야. 그렇죠. 이게- 지지자들의 이게- 의견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얘네들 머릿속에는 아. 항상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민주당 지지자를 하더라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게 아니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유동 지지한 사람은 국민이 아닌 거네. 뭐 그런 거네요, 진짜. 국민이 아닌 거지. 그게 이제 얘네들의 어떤 박혀 전통적인 있네 그냥. 전통적인 발상이 얘네들이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 이게 이제 사실 조국이가 지금 자기가 무죄라고 자기는 그 죄를 받지 않았고, 난 무죄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이 선거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재산이 공개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산이 공개됐는데 아마 이제 그 어떤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기를 이제 선관위 이제 신고된 재산 내역을 보니까 정경심이 네. 이제 그 이 배우자 조국의 네. 후부인 정경심이가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총 3억 1,137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조국 당이 이제 이 발끈하는 거지. 왜? 바쁘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지 그 이 자기들은
이게 이 언론 매체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 니들 국회의원 될 때 2024년에 총선할 때 우리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 이른바 조국 10개명이었어. 그게 조국 10개명이 있어가지고 김이요. 별 짓을 다 했네. 국회의원이 되면서 주식을 신규 투자하거나 코인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 매체에서는 야 니들 주식을 신규 투자하거나 코인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봐라. 정경심 이름으로 니들 조국 넌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자다 그 가장 핫한 거 그거 지금 주식을 3억 이상 들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를 한 거지. 그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저기 뭐지 조국 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랬지 부인들 조직 안 산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라는 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주장이에요. 와. 그런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조국 10개명이 발표된 이유가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그 저기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또 김남국이처럼 코인을 보유해가지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이태원의 어떤 그 압사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 참혹한 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질문 한 번 하고 코인 상황 들여다보고 질문 한 번 하고 코인 상황 들여다보고 하는 김남국이잖아. 이게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져야 될 자질, 또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청렴성,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가져야 될 도덕성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른바 조국 10개명이라고 그러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겠다. 신규로 주식을 우리가 취득하지 않겠다. 그리고 코인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란 말이야. 그게 그 조국 10개명이고 그래서 어떤 그 의미 있게 그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고 그 어떤 그 선거 과정에서 평가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 내 이름으로 안 샀잖아. 내 부인이 샀는데 뭘 그걸 나갖고 그래. 그러면서 이 언론을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경심 명의로 부인 정경심 명의로 조국이가 맞추었던 차명 이름을 빌려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국을 욕했다. 라고 공격을 하는 거지. 근데 조국 지지한 사람은 그렇지 하면서 박수 칠 것 같은데요? 박수 치겠지. 왜냐하면 좀 얘기했잖아요.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만이 조국의 국민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부인의 차명 계좌와 사모펀드와 그 다음에 공직윤리법 등등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하지 않고 부인이 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인 정경심 씨가 조국한테 어디로 계좌로 돈을 보내주세요라고 한 기록이 있고 그래서 조국이 그 계좌로 돈을 보내줬어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그 부인이 사모펀드를 한 과정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부인 정경심은 그래서 어떤 자본시장 투자하는 법률이나 등등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국은 그렇죠. 자기는 뭐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무죄가 된 거라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사모펀드에서 무죄다라고 떠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리고 공직자윤리법도 부인이 이런 사실을 이 재산신고를 할 때 해야 되는데 부인이 이걸 신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근데 공직자윤리법을 왜 무죄가 됐냐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게끔 돼 있거든. 배우자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요. 배우자가 무엇을 잘못을 하고 어떤 재산을 숨겨도 배우자의 재산으로 돼 있는 한은 그 공직자를 처벌할 수 없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어느새 저도 보세요. 이게 우리가 무슨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뭐 논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너 왜 그랬어 이랬을 때 완전 뻔뻔하게 나한테 탁 달려들면은 그런가 하면서 사람이 위축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 한 줄 알면서도 쟤네들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뻔하게 정경심이가 한 거지 지금 가진 거지 내가 주식을 가진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걔네들이 하는 행태가 늘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래 논리를 주는 거잖아요.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뻔뻔함을 같이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논리를 주고 또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끔.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이 그런데 지금 박근혜하고는 경제공동체, 김건희는 뭐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그러면 김건희 그 백 받은 거는 뭐 때문에 윤석열한테 그 난리야? 김건희가 받은 거지 윤석열이 받은 게 아니잖아. 윤석열이 뭐 백 받았어? 보석 받았어? 김건희가 받은 거지 뭐.
난 뭘로 한 거지? 제가 없는 거지 윤석열. 근데 막 사과하라고 우파들은 좌파들은 뭐든지 한번 막 엮어가지고 사과를 막 그냥 노래를 부르거든요. 사과해라 하면서 자기네한테 하고 잣대가 완전 틀린 다른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하고 이쪽 나라, 오른쪽 나라하고 왼쪽 나라가 완전 두 나라야. 그러니까 걔네들 사고 자체도 저런가 봐요. 그러니까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간단한 조국과 관련된 이 간단한 두 건의 언론 보도만을 놓고 봐도 우리가 좌파가 어떤 집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좌파는 첫째,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또 자기와 같은 편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좌파의 발상.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난 모든 국민의 그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 놓고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좌파의 발상이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이동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 거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하잖아. 그럼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라는 말이 원칙대로 된다라면 그러면은 제가 유이동 씨가 평택을에서 여론조사 1위인 거를 내가 인지하고 그러면 내가 유이동 씨의 승리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맞아. 이게 돼야 그치, 국민의 명령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국민에 따른 거지. 근데 그 유이동을 지지한다는 국민은 배제. 너희들 필요 없어. 배제하고 난 우리 편끼리 해가지고 난 1등 해먹을 거야. 이런 발상. 이게 좌파의 발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파가 갖고 있는 도덕성에 어떤 그 참남한 어떤 민낯, 그냥 그 맨 얼굴이 그냥 드러난 거였는데, 자기들이 분명히 조국 10개명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는 신규로 주식을 투자하지 않겠다, 코인을 사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막상 보니까 부인이 주식을 샀어. 그래서 그거 갖고 야 너희들 얘기했던 취지가 틀리잖아 그랬더니 야 언제 내가 안 산다고 그랬지 부인이 안 산다고 그랬어? 그리고 부인이 산 걸 가지고 왜 내가 샀다라고 그래? 그걸 마주쳤던 차명인 것처럼 나를 공격해? 욕해? 이렇게 이게 좌파의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도대체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라고 엮어서 처벌한 너희들은 뭐냐? 맞아, 진짜 황당하다. 이게 사고 자체가 이중적인가 봐요. 걔네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다 그냥 다 용서를 하나 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을 염치라는 개념 있잖아요. 염치. 네. 염치의 그 염자가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청렴할 염자죠. 청렴함. 그러니까 청렴함이라는 게 없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뉘우치고 되돌아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되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염치라는 게. 그러니까 좌파는 염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도덕적 청렴함이라는 자체도 자기들 개념 속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좌파야. 이걸 오늘 조국이 여실하게 딱 보여준 거죠. 저런 좌파한테 왜 우파들은 당하기만 해요, 근데? 왜 우파들이 당하냐면은 우파라고 지금 나서는 자들은 이 좌파보다 못한 놈들이기 때문에 나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탱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잠깐만요. 그 아까 염치라고 이야기하셨죠. 좌파들이 너무 뻔뻔하고 뭐 다 보면 이중잣대고 근데 염치가 없다 이 말이죠. 염치가 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염치를 알아야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염치가 이제 한자어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염치라는 게 염자가 무슨 염자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청렴할 염, 우리 청렴하다, 그러니까 검소하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어떤 걸 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살피다, 살펴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치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부끄러울 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치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끄러움을 살피는 마음이거든. 이 염치에 불구하고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참으로 부끄럽고 그 다음에 뭐 좀 이렇게 좀 폐가 되는 걸 뿐이 내가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좌파는 이런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마음이 없는 거거든. 그럼 조국이 보면 정말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염치가 없네요. 정말. 이재명도 염치가 없고 조국도 염치 없고 문재인도 염치가 없고 그런 거죠. 자기가 쉽게는 그런 걸 한 줄 몰랐는데 뭐 자기가 그 주식 취득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주식을 엄청 많이 3억 얼마씩 갖고 있는데 그 정경심
취득한 거지 내가 취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혁신당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야말로 염치가 없는 거죠. 와 진짜. 그럼 최순실하고 박근혜는 뭐 때문에 처벌했어? 염치가 있는 거지. 최순실과 박근혜는 얼마나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휴,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법 질서를 통해 가지고 나를 처벌한 것이면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훗날 역사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했지 내가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최순실에게 이러한 부탁한 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최순실과 나는 손잡고 했습니다. 라고 저쪽에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에휴, 그렇습니다. 아, 정말 좌파들이 한 짓은 너무 진짜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우파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무 잘못 없이 너무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근데 뭐 사실 지금은 그 우파라고 자처하는 이 우파 오렌지들의 행태를 보면 우파 지금 봐드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당한 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뭐 조국 얘기에 이어서 이재명 얘기. 이재명도 염치 없잖아요. 이재명은 뭐 염치 끝판왕이고 염치 없음 끝판왕 이건데.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하나는 이제 이재명이 이제 이건 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좀 며칠 지난 일이긴 하지만은 이재명이 이제 성남시장을 방문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비서실장을 가가지고 성남 모란민속 5일장을 이제 방문했는데 그 이제 쇼츠가 이제 뜬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상인이 이재명을 보고 대통령님 내가 증권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외친 거야. 주식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때 7천만 원까지 손실이 났대. 어머. 근데 지금 3억 5천 벌었대. 응?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강원식 비서실장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진짜 축하를 받을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상하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7천만 원을 잃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3억 5천만 원을 벌었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주식시장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하고 무슨 비서실장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축하한다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의 주식이 얼마나 지금 그 투기와 광풍의 어떤 그 바람이 불고 있는가. 진짜.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코스피 오른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거기 3억 얼마 벌었다는 얘기 안 하고 만약에 8천만 원 잃었다. 7천만 원 잃었다. 7천만 원 잃었다. 그까지만 얘기가 됐다면은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그 밑에 비서실장들하고 비서하고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저기 그 멍청하게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3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한 사람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사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 이른바 어떤 코스피라는 것 자체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고, 그 이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어떤 그 주식시장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인 거잖아요. 그럼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건강한 주식시장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주식시장은 항상 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왜냐면 주식시장 자체가 좌상향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거죠. 경향적으로는 우상향을 가면서 그 기업의 가치들이 올라가고 또 그 올라간 기업의 가치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또 혁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생활에 있어서 어떤 편의를 주는 어떤 그 상품 또 어떤 제품들이 이제 그 개발이 되고 우리가 그걸 소비하고 또 그러면서 국민의 어떤 그 삶의 편익도 증가하고 이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고 이런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순기능을 어떤 그 자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어떤 그 거래 어떤 수단으로서의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베팅하는 시장. 아니, 노름판이네요, 노름판. 얼마 뭐 8천만 원 잃었는데 뭐 7천만 원 잃었는데 이제 3억 5천 이제 3억 땄다. 땄다 뭐 잃었다 땄다 하는 그 자체도 그러면 앞에서 지금 4억 2천을 벌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은
계속 들고 있으면은 뭐 앞으로 뭐 10억 되고 20억 되고 30억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냐라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이게 이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가수래요. 소유라는 가수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웹 예능 요즘은 전부 다 뭐 웹에서 텔레비전이나 웹에서 예능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주식을 했는데 10년 전에 주식 공부를 하려고 1억 원을 이제 주식에 넣어놨대. 10년 전에.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대.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이제 집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 엄마가 야 너 그때 주식했잖아 라고 해서 그랬지 참 라고 하면서 그 주식 들여다 보니까 돈이 꽤 됐대. 그래서 그 돈으로 집 사는데 보탬이 됐대. 사실 이런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거지. 황당하다 진짜. 10년 전에 자기가 이런 걸 까맣게 잊어먹고 그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모이면 전부 다 주식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예전에 영끌해가지고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탈탈 털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샀잖아. 지금은 영원까지 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은 주식을 사가지고 이거를 뭐 소유라는 여자나 아니면 전원주라는 사람처럼 10년, 20년 이거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계속 수익을 발생시켜야 될 거 아니야. 불러야 되는. 지금 국민연금이 올 들어만 뭐 270조, 300조 수익을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전부 다 장부상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장부상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팔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 국민연금이 270조 수익을 얻은 주식을 시장에 팔았다. 그럼 주가는 폭락하는 거지.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계속 팔아야지만 팔아서 또 다음 거 사고 이렇게 단타 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생한 수익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재명이가 만든 주식공화국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 강남 불패, 뭐 주식공화국, 뭐 주택공화국, 뭐 그렇게 얘기했어. 부동산공화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재명은 지금 주식공화국을 만들었잖아. 너무 진짜 황당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우매하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건지 도대체.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은 실제로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돈을 벌었으면은 내가 돈 번 만큼 돈을 잃은 사람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되어져 나가는 과정들이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계속 단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수익을 발생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하루 사이에 10,000원이 올랐다고 쳐봐. 그럼 내가 어저께 판 사람들, 팔아서 20,000원의 수익을 본 사람들은 내가 어저께 20,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30,000원의 수익을 내가 오늘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10,000원을 손실을 본 거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인 거거든요. 아예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주식에 투자할 만큼 영혼까지 나도 털어서 탈탈 털어서 영끌하고 싶지만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젊은이들 또 설령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돼요? 김남국이가 코인에 그렇게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태원 참사라는 그런 그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걸 국정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코인 들여다보고 있잖아. 아니 지금 내가 알바하고 뭐 이거 가서 저기 식당에서 일하고 뭐 해야 되는 사람들 언제 그 주식을 들여다보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